무시당했을 때 화내면 이미 진 겁니다. 진짜 리더는 침묵으로 상대를 무너뜨립니다. 지금 공개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했을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얼굴이 붉어지고 심장이 빠르게 뛰고 즉시 반박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졌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시험하는 가장 교묘한 방식이 바로 무시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 감정으로 반응하는 순간 당신은 상대방이 당신을 별것 아니다라고 확신하도록 증거를 제공하는 셈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무시당하는 순간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약자에게만 허락된 사치라는 것을요. 강자는 감정조차 데이터로 분석합니다. 왜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하는가?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이 상황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무엇인가? 이렇게 냉정하게 분석하는 순간 무시는 더 이상 모욕이 아닌 정보가 됩니다. 제가 30년간 기업을 경영하며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화를 내는 순간 당신은 통제력을 잃습니다. 통제력을 잃은 리더는 더 이상 리더가 아닙니다. 한 젊은 임원이 있었습니다. 능력은 뛰어났지만 누군가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면 즉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회의실에서 그의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본 순간 다른 임원들은 그를 미숙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그는 승진에서 탈락했습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감정 조절의 문제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리더십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냉정함은 무심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래를 바라보는 거리감입니다. 무시당하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 갇힙니다. 분노에 사로잡혀 즉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리더는 다릅니다. 그들은 이미 5년 후, 10년 후를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고 해서 내 10년 계획이 바뀌는가? 아니다. 그렇다면 이 순간에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다. 이것이 거리감입니다. 무시당하는 순간은 사실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부족함을 보여주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무시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당신이 아직 그들이 인정할 만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무시는 더 이상 모욕이 아닌 체크리스트가 됩니다. 아직 내가 증명하지 못한 것들의 목록이 되는 겁니다. 저는 젊은 시절 한 대기업 회장님께 사업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제 제안서를 보지도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네는 너무 젊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그 순간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노트에 적었습니다. 왜 그분은 나를 젊다고 무시했는가? 나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답은 명확했습니다. 실적이었습니다. 저는 3년 동안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다시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실적표를 들고요. 그분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네가 해낼 줄 알았네. 무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무시는 단지 아직 일하는 상태를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화내지 않고 미소 지을 수 있는 자. 그가 진정한 강자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무시할 때 미소를 지으세요. 그 미소는 나는 당신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다 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일하세요. 말이 아닌 결과로 증명하세요. 5년 후, 10년 후 당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당신 앞에 줄을 설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깨달을 것입니다. 그날의 무시가 얼마나 큰 선물이었는지를요. 리더의 얼굴은 조직의 심장입니다. 리더가 웃으면 조직이 숨쉬고 리더가 찡그리면 조직이 질식합니다. 한순간의 표정이 수백 명, 수천 명이 사기를 좌우합니다. 따라서 리더는 감정을 절대 밖으로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감정을 느끼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을 철저히 정제하고 통제하라는 뜻입니다. 제가 한 대기업의 부사장으로 있을 때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주요 거래처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습니다. 회사는 즉시 수백억 원의 손실에 직면했습니다. 긴급회의가 소집되었고 모든 임원들이 패닉 상태였습니다. 그때 회장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표정으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파악했습니다. 이제 해결책을 찾읍시다. 그 한마디에 회의실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패닉이 진정되고 사람들이 이성을 되찾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회장님, 정말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이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놀랐지. 하지만 내가 놀란 모습을 보이면 회사가 무너진다네. 그것이 리더의 침묵이고 절제입니다. 무시당하는 순간 분노를 드러내면 상대는 확신합니다. 별것 아니었구나. 하지만 침묵하고 미소 지으면 상대는 불안해집니다. 이 사람, 뭔가 있는 건가? 이것이 침묵의 힘입니다. 침묵은 공격입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당신은 상대방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깁니다. 그들은 당신의 침묵을 해석하려 애쓰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불안해집니다. 한 젊은 팀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프로젝트 발표에서 상무님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야? 이런 걸 발표라고 가져왔어. 팀장은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말했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다시 준비해 오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일주일 후 그는 완전히 새로운 발표를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는 완벽했습니다. 상무님이 말했습니다. 이거야. 이게 내가 원했던 거야. 자네 대단하네. 만약 그 팀장이 첫 회의에서 변명하고 반박했다면 어땠을까요? 상무님은 그를 능력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침묵했고 결과로 말했습니다. 그것이 승리의 방법입니다. 절제는 힘입니다. 감정을 드러내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 그것이 리더와 비리더를 나누는 경계선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할 때 당신 안에서 불이 일어납니다. 그 불을 밖으로 분출하면 당신은 타버립니다. 하지만 그 불을 안으로 삼키면 그것은 당신을 단련시키는 용광로가 됩니다. 순간의 모욕에도 감정을 삼키고 오직 결과로 말하는 것. 그것이 전장을 통제하는 리더의 기술입니다. 제가 한 CEO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 투자자 앞에서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한 투자자가 비웃었습니다. 이게 사업 계획이라고? 꿈 얘기 같은데. 그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5년 후 그분의 회사는 상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자가 찾아와 투자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분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꿈을 비웃는 분들과는 일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침묵의 복수입니다. 말이 아닌 결과로, 시간이 아닌 성과로, 감정이 아닌 냉정함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리더여, 감정을 다스리십시오. 침묵하고 절제하십시오. 그것이 조직을 통제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감정은 약점의 신호입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에 당신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그 속에는 아직 완성하지 못한 미숙한 자존심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당신은 성장의 문턱에 섭니다. 무시나 비판으로 불쾌감을 느꼈다면 그것은 당신이 아직 그 영역에서 확신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진정으로 자신 있는 사람은 비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리더는 불쾌감을 집중력으로, 분노를 실행력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것이 감정의 연금술입니다.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스타트업 대표를 멘토링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직원회의에서 한 젊은 사원으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대표님의 결정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시장 조사도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대표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의 후 그는 제게 전화했습니다. 저 직원을 해고해야 할까요? 너무 건방집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 직원의 말이 맞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대답했습니다. 일부는 맞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해고가 아니라 감사해야 합니다. 그 직원은 당신이 놓친 것을 보여줬습니다. 한 달 후 그 대표는 제게 보고했습니다. 그 직원에게 시장 조사 프로젝트를 맡겼고 그 결과 사업 방향을 수정했으며 덕분에 큰 투자를 유치했다고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감정대로 그 직원을 해고했다면 이 기회를 놓쳤을 겁니다. 감정을 억제하는 순간 리더십은 두려움 대신 존경을 낳습니다.
직원들은 감정으로 반응하는 리더를 두려워하지만 존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통제하고 이성으로 판단하는 리더는 존경받습니다. 한 제조업체 CEO의 이야기입니다. 공장에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직원의 실수로 수억 원의 장비가 파손되었습니다. 모두가 그 직원이 해고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CEO가 공장에 내려왔습니다.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CEO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습니까? 없다는 대답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장비는 다시 살 수 있지만 사람은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고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보고서를 작성하세요. 그것이 앞으로의 안전 매뉴얼이 될 것입니다. 그 순간 공장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직원들은 CEO를 두려워하는 대신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는 그 후 10년간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실수를 숨기지 않고 보고했기 때문입니다. CEO가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대응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분노를 실행력으로 바꾸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화가 날 때 세 가지를 질문하세요. 첫째, 이 분노가 정당한가? 둘째, 이 분노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셋째, 이 분노를 어떻게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이 세 질문에 답하는 순간 분노는 이미 에너지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감정을 억제하는 순간 조직에 산소를 불어넣습니다. 리더가 침착하면 조직이 숨쉽니다. 리더가 감정적이면 조직이 질식합니다. 당신의 선택입니다. 학벌, 돈, 지위. 이것들은 세상이 정한 싸움의 기준입니다. 하지만 이 기준 위에서 싸우는 순간 당신은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상대방이 유리한 전장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전장을 바꿉니다. 상대방이 정한 규칙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고 새로운 전장을 설계합니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유명한 선언이 있습니다. 마누라와 자식을 빼고 다 바꿔라. 이 선언이 나왔을 때 세상은 비웃었습니다. 재벌 2세가 무슨 혁신을 한다고. 하지만 그 비웃음은 곧 경외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희 회장은 정말로 모든 것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일본 기업들이 지배하던 전자시장에서 삼성은 일본 기업과 같은 방식으로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완전히 새로운 전략을 택했습니다. 디자인, 마케팅, 브랜드 이미지, 일본 기업들이 간과했던 영역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삼성은 세계 1위 전자기업이 되었습니다. 전장을 바꾼 것입니다. 당신이 무시당했다면 그것은 상대방의 기준에서 당신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을 버리세요. 새로운 기준을 만드세요. 제가 한 IT 스타트업 대표를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투자 유치에 계속 실패했습니다. 투자자들은 그의 학벌과 경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명문대 출신도 아니고 대기업 경력도 없네요. 그는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코딩을 정말 잘합니다. 그리고 사용자 경험을 이해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학벌과 경력으로 승부하지 마세요. 제품으로 승부하세요. 그는 3개월 동안 미친 듯이 코딩했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투자자를 만났을 때 그는 학벌이나 경력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트북을 꺼내서 제품을 시연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놀랐습니다. 이게 진짜로 작동하네요. 그는 그 자리에서 투자를 받았습니다. 전장을 바꾼 것입니다. 언어의 전환입니다. 상대방이 학벌이라는 언어로 말하면 당신은 실력이라는 언어로 대답하세요. 상대방이 경력이라는 언어로 말하면 당신은 결과라는 언어로 대답하세요. 비웃음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들의 언어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비웃습니다. 그것이 방어 기제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결과를 보여주는 순간 비웃음은 찬사로 바뀝니다.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처음 공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버튼도 없는 전화기가 팔릴 리 없어. 하지만 잡스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비전을 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이폰은 세상을 바꿨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재사용 로켓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 전문가들이 비웃었습니다.
불가능해. 하지만 머스크는 해냈습니다. 전장을 바꾸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상대방의 강점으로 싸우지 마세요. 당신의 강점으로 싸우세요. 당신이 약한 곳에서 싸우지 마세요. 당신이 강한 곳에서 싸우세요. 그것이 혁신입니다. 무시당했다면 상대방의 논리에서 벗어나세요.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보세요. 그리고 자신만의 언어로 세상에 말하세요. 그것이 리더가 하는 일입니다. 비판은 자신을 부수는 칼이 아닙니다. 비판은 당신을 깎아내 완성시키는 조각칼입니다.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상을 조각할 때 그는 대리석을 부수지 않았습니다.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냈을 뿐입니다. 비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판은 당신의 불필요한 부분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가장 불편한 말에서 가장 많이 성장합니다. 편한 말은 당신을 기분 좋게 만들지만 성장시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말, 아픈 말은 당신이 직면해야 할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한 대기업 임원이었을 때 후배 직원이 제게 피드백을 준 적이 있습니다. 부장님은 회의 때 다른 사람 의견을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내가 의견을 안 듣는다고? 나는 항상 듣는데.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다음 회의를 녹음해서 들어봤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이 말하는 중간에 계속 끼어들고 있었습니다. 제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고 다른 의견은 빠르게 넘어갔습니다. 그 후배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회의 방식을 바꿨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끝까지 듣기, 의견에 대해 질문하고 토론하기, 제 의견을 마지막에 말하기. 3개월 후 팀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기 시작했고 회의의 질이 높아졌습니다. 만약 제가 그 후배의 비판을 무시했다면 저는 여전히 독단적인 리더였을 것입니다. 상처를 주는 말들을 지우지 않고 노트에 적으세요. 그리고 왜 그렇게 보였을까라는 질문을 남기세요. 이것이 성장의 시작입니다. 저는 지금도 비판 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저를 비판할 때마다 적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노트를 읽습니다. 처음 읽을 때는 기분이 나쁩니다. 하지만 2번, 3번 읽으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이 부분은 정말 내가 부족했구나. 비판의 1% 진실이라도 찾아내 전략으로 바꾸는 것이 리더의 방식입니다. 100% 틀린 비판은 없습니다. 설사 악의적인 비판이라도 그 속에는 1%의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그 1%를 찾아내세요. 한 스타트업 대표가 언론으로부터 혹독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회사의 서비스는 쓸모없다. 곧 망할 것이다. 대표는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기사를 프린트해서 사무실 벽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그것을 읽었습니다. 직원들이 물었습니다. 왜 그런 기사를 붙여놓으세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증명해야 할 것들의 목록입니다. 2년 후 그 회사는 업계 1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는 같은 기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때 제 기사를 보고 화나지 않으셨습니까? 대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화났죠. 하지만 당신 덕분에 제가 증명해야 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비판은 언제나 정확한 약점을 찌릅니다. 그래서 아픕니다. 하지만 그 약점을 개선의 출발점으로 삼으세요. 그것이 성장의 소리로 경청하는 용기입니다. 리더에게 필요한 것은 비판을 피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비판을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목소리가 큰 사람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설득하는 사람입니다. 말은 바람이지만 행동은 증거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수많은 변명보다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침묵은 상대의 오만을 무너뜨리는 공격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하고 공격할 때 당신이 침묵하면 그들은 불안해집니다. 왜 반응이 없지? 내 말이 틀렸나? 아니면 이 사람이 뭔가 계획이 있는 건가? 침묵은 상대방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깁니다. 그들은 스스로 불안해하고 스스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경쟁사 대표가 공개적으로 저를 비난했습니다. 저 사람은 실패할 겁니다. 경험도 없고 자금도 부족하니까. 언론이 제게 반응을 물었습니다. 저는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침묵했습니다. 6개월 동안 저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언론 인터뷰도 거절했습니다. SNS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6개월 후 프로젝트가 성공했습니다. 예상보다 3배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때 언론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경쟁사 대표의 비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비난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대답하게 둡니다. 그것이 침묵의 승리입니다. 침묵은 상대의 진심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당신이 침묵하면 상대방은 계속 말합니다. 그리고 말을 하면 할수록 그들의 진심이 드러납니다. 그들의 불안, 질투, 두려움, 모든 것이 그들의 말 속에 담깁니다. 한 협상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계속 요구했습니다. 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래는 없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상대방을 바라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10초, 20초, 30초. 상대방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협상은 가능합니다. 조건을 조정할 수도. 침묵 하나로 협상의 주도권이 바뀐 것입니다. 리더는 모든 비난에 반응하며 에너지를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공격에 대응하면 정작 중요한 일에 쓸 에너지가 없습니다. 선택적으로 침묵하세요. 가치 없는 비난은 무시하세요. 자신을 해치는 관계에는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이 냉정함이 아닌 자기 보호의 기술입니다. 저는 한 악의적인 비방에 시달린 적이 있습니다. 익명의 누군가가 제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계속 올렸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그 사람은 지쳐서 그만뒀습니다. 제가 반응하지 않으니 재미가 없었던 겁니다. 만약 제가 반응했다면 그것은 계속됐을 것입니다. 거리두기는 지혜입니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 당신의 성장을 방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세요. 죄책감을 느낄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 보호입니다. 진짜 강자는 싸우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모든 도발에 응하는 사람은 약합니다. 하지만 선택적으로 싸우는 사람은 강합니다. 침묵하세요. 거리를 두세요. 그리고 결과로 말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강자의 방식입니다. 리더십의 본질은 이익이 아닙니다. 신뢰입니다. 그리고 신뢰는 화려한 언변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진심으로만 만들어집니다. 성과는 신뢰의 결과이지 근원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성과를 보고 따르지 않습니다. 당신의 진심을 보고 따릅니다.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분은 공장을 방문할 때마다 현장 직원들과 악수했습니다. 기름때 묻은 손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한 직원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손이 더러운데 괜찮으십니까? 이병철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이 손이 우리 회사를 만듭니다. 어찌 더럽다고 하겠습니까? 그 한마디에 공장 직원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존중받는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진심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진심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리더는 직원의 존엄을 인정해야 합니다. 직급이 낮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낮은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존엄합니다. 제가 한 중소기업을 컨설팅할 때 사장님이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안 합니다. 월급도 제때 주는데 왜 그럴까요? 저는 공장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사장님은 공장 직원들의 이름을 모릅니다. 그저 거기, 저기 사람 이렇게 불렀습니다. 저는 사장님께 제안했습니다. 직원들의 이름을 외우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 이름을 부르며 인사하세요. 사장님이 위아해했지만 실천했습니다. 한 달 후 공장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직원들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생산성이 올라갔습니다.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이렇게 달라집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존재를 인정한 겁니다. 책임은 명예보다 무겁습니다. 리더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결정의 결과를 책임집니다. 성공하면 팀의 공이고 실패하면 리더의 책임입니다. 이것이 리더의 운명입니다. 한 프로젝트가 실패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화를 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약속과 다르잖아요. 팀원들이 위축됐습니다. 그때 팀장이 나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판단이 잘못됐습니다. 전적으로 제 책임입니다. 클라이언트가 물었습니다. 팀원들 책임은요? 팀장이 대답했습니다. 팀원들은 제 지시를 따랐을 뿐입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그 순간 팀원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맹세했습니다. 다음에는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그들은 다음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습니다. 왜냐하면 팀장이 자신들을 지켜줬기 때문입니다. 책임감과 양심으로 무장하고 두려움을 회피하지 않고 통제하는 자만이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리더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리더는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인정하고 통제하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진심과 책임, 이 두 가지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계산된 친절은 금방 들통납니다. 하지만 진심은 숨길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세요. 책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이 리더의 길입니다. 변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생물학적 진실입니다.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종은 멸종했습니다. 기업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혁신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혁신은 내 안에 낡은 나를 버리는 자기 해체 과정입니다. 가장 무서운 적은 경쟁자가 아닙니다. 어제의 나입니다. 어제 성공한 방식이 오늘도 통할 거라는 착각. 그것이 당신을 죽입니다. 노키아는 한때 세계 1위 휴대폰 회사였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다. 바꿀 필요가 없다. 그리고 10년 후 노키아는 사라졌습니다. 반면 애플은 자신의 가장 성공한 제품인 아이팟을 스스로 죽였습니다. 아이폰을 만들기 위해서요. 그것이 자기 해체입니다. 완벽은 결함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완벽은 끊임없이 개선하려는 태도입니다. 제가 한 장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60년간 도자기를 만들어 왔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이제 완벽의 경지에 오르셨겠네요. 그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완벽? 그런 건 없습니다. 매일 아침 작업실에 들어서면 어제의 나는 부족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배웁니다. 60년을 해도 배운다는 그 자세. 그것이 진정한 장인정신입니다. 적당한 만족이야말로 리더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대상입니다. 이 정도면 됐어.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성장이 멈춥니다. 그리고 성장이 멈추면 퇴보가 시작됩니다. 정제는 없습니다. 전진 아니면 후퇴뿐입니다. 제가 한 스타트업 대표를 멘토링했습니다. 그의 회사는 성공했습니다.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했습니다. 그는 기뻐했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우리는 성공했어요. 저는 경고했습니다. 지금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만족하는 순간 초월당합니다. 하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2년 후 그의 회사는 3위로 떨어졌습니다. 새로운 경쟁자가 더 혁신적인 제품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만족했던 것이 패착이었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의 양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보다 생각을 남기는 사람입니다. 빌 게이츠는 수천억 달러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닙니다. 모든 가정에 컴퓨터를 일하는 비전입니다. 그 생각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스티브 잡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남긴 것은 돈이 아닙니다. 다르게 생각하라는 철학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남길 것입니까? 돈입니까? 생각입니까? 변화는 고통스럽습니다. 익숙한 것을 버리는 것은 두렵습니다. 하지만 멈춤은 죽음보다 두렵습니다. 살아있는 한, 변화하십시오. 어제의 성공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는 배움입니다. 멈춤이 진짜 실패입니다. 리더는 평생 완벽을 향한 미완의 여정을 걸어야 합니다. 도착지는 없습니다. 완벽이라는 도착지에 도달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완벽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여정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것, 그것이 리더의 숙명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리더십 여정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리더십 인사이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진정한 리더로 성장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변화와 성장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